사냥감이 사냥꾼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방 안에서 늘 조용했던 사람, 언제나 모든 것을 용서하던 그 사람이 마침내 미소를 거두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이 잔인한 게임이 끝났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온 마음을 다 내주었지만 결국 내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나 자신이 부서질 때까지 스스로를 굽혀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의 거대하고 조용한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전사가 아닌 그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은 복수심이나 분노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들이 평생 동안 도망쳐왔던 단 한 가지, 바로 그들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게 만드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슈퍼 엠패스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당신이 지금껏 알아왔던 모든 유독한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 어쩌면 당신을 완전한 자유로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슈퍼 엠패스의 여정은 강인함 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때로는 축복이라기보다 저주처럼 느껴지는 깊은 섬세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엠패스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조율된 감정 레이더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목소리 톤, 기분, 에너지의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도 감지해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심지어 자신의 것이 아닌 감정까지도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곤 합니다. 기쁨, 고통, 두려움, 수치심 등 모든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고 아주 오랫동안 그 감정을 깊이 간직합니다. 이러한 예민함은 그들을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 만듭니다. 그들은 무너진 가정, 유독한 우정, 조종하려는 연인 관계 속에서 늘 평화를 만드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이 섬세함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엠패스의 깊은 공감 능력을 보고 그것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돕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엠패스의 순수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엠패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적 의존과 혼란 그리고 고통의 춤속으로 이끌려 들어갑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의문시합니다. 위태로운 관계를 어떻게든 지켜내려 애쓰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잃어가며 점점 더 작아집니다. 더 많이 내어줄수록 나르시시스트는 더 많이 빼앗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패스는 그 자리에 머뭅니다. 자신의 사랑이 언젠가 이 망가진 관계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치유받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 사람을 결국에는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 부서집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거대한 소음이 아니라 영혼을 가로지르는 조용하고 미세한 균열과 함께 시작됩니다. 엠패스는 감정적 파산 상태에 이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완전히 텅 비어버렸고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조종당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극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하지만 더 이상은 부정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깨달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바로 이때 슈퍼 엠패스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각성은 하룻밤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더디며 지극히 개인적인 과정입니다. 종종 고독과 성찰, 그리고 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보를 찾아보며 자신이 겪었던 행동들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가스라이팅, 러브바밍, 트라우마 본딩. 그제야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웠던 마음에는 명료함이, 죄책감이 있던 자리에는 분노가, 그리고 마침내 무력감이 있던 자리에는 서서히 힘이 차오릅니다. 그들은 경계선을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살기 위해 반드시 그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독한 관계가 자라나도록 방치했던 자신의 행동 패턴과 역할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책 대신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연민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엠패스는 오랫동안 숨겨왔거나 침묵시켜왔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목소리가 돌아오고 직관은 날카로워집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빛을 일방적으로 빨아들이는 모든 관계로부터 조용히 걸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슈퍼 엠패스의 탄생입니다. 단순히 감정을 깊게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알고 있으며 그 힘을 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다루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는 존재. 한때 그들을 취약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섬세함이 이제는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한때 그들의 혼란과 고통을 먹고 자랐던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변화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공포가 됩니다. 슈퍼 엠패스는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조종에 완벽한 면역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슈퍼 엠패스가 어떻게 나르시시스트를 무너뜨리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게임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게임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사랑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권력, 통제, 그리고 비뚤어진 자존심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지독한 부적절함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공허함을 마주하는 대신 완벽함과 매력, 우월함이라는 환상으로 만들어진 거짓된 자아를 구축합니다. 이 가면이 그들의 생존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인정과 찬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엠패스가 등장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으로 관대한 사람들, 즉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보살피기 좋아하며 직관이 깊은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찾아냅니다. 그들은 먹잇감을 낳기 위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그들은 엠패스를 거울처럼 비춥니다. 지극히 세심하고 이해심 많으며 심지어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마치 위장한 포식자처럼 먹잇감을 철저히 연구하며 그들의 모든 감정적 상처와 약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는 엠패스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속삭이며 자신이 특별하고 이해받는 존재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러브 바밍이라 불리는 이 단계는 철저히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것은 애정이 아니라 미끼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환상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어 마치 깊은 영혼의 동반자를 만난 것 같은 착각을 심어줍니다. 엠패스가 이 관계에 완전히 빠져들었다고 판단되면 가면은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소한 거짓말, 미묘한 비판, 갑작스러운 감정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계선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엠패스가 이러한 변화에 의문을 제기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인지 능력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한순간에는 매력으로 조종하고 다음 순간에는 차가운 무관심으로 대합니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엠패스는 처음에 만났던 그 다정한 사람이 여전히 그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고 믿으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점점 더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탓하고 필요 이상으로 헌신하며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엠패스의 혼란, 죄책감, 그리고 감정 노동을 양분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엠패스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마다 나르시시스트는 조금씩 더 많은 통제권을 얻게 됩니다. 이상화, 평가절하, 그리고 간헐적 강화의 순환은 엠패스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둬둡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호 존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거나 통제력을 잃거나 평범한 존재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그들은 엠패스가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고 늘 자기 자신을 의심하도록 불안정한 상태에 둡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개임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그 교묘함 때문입니다. 이 개임이 항상 큰 소리로 외치는 학대를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엠패스의 정체성을 조용히 지워버리는 지우개처럼 그들의 가치를 의심하도록 서서히 길들이는 조건화처럼 다가옵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수천 개의 작은 순간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압도적인 힘이 아니라 심리적인 침식을 통해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엠패스가 그것이 게임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만 유효합니다.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게임의 규칙이 드러나고 조종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을 꿰뚫어 보는 사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슈퍼 엠패스와 나르시시스트 사이의 역학관계에서 가장 심오한 변화는 엠패스가 내면화했던 비난을 멈추고 진실을 비추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 효과로 알려진 것이며 나르시시스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한때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적 조종에 깊이 얽혀있던 엠패스는 한 걸음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아닌 명료함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의 거울이 되어 나르시시스트가 평생을 피해왔던 것, 즉 그들 자신의 어둠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결점, 두려움, 불안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함으로써 생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기에 먼저 상대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기를 거부하는 감정적 무게를 주변 사람들이 대신 짊어지게 만듭니다. 엠패스가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이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의심 없이 흡수합니다. 그들은 비난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끌어안으며 애초에 자신의 몫이 아니었던 것을 고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슈퍼 엠패스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들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적 짐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치유자의 역할을 그만두고 자신이 보는 것을 그대로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 반사는 대립이나 잔인함을 통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엠패스의 고요함, 그들의 경계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혼돈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슈퍼 엠패스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고 방어하고 사과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행동이 낳은 결과와 온전히 마주하도록 조용하고 강력한 공간을 유지합니다. 자기 인식을 피하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이것은 끔찍한 심리적 고문과도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자존심에 맞게 비트는 능력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슈퍼 엠패스가 자신의 진실 위에 굳건히 설 때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이 연기하는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거대한 간극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 그들의 내면 구조는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수치심을 흡수하고 굴절시켜줄 대상이 없어지자 나르시시스트는 마침내 그 감정을 직접 느껴야만 합니다. 불편함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에 그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 거울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비출 뿐입니다. 슈퍼 엠패스는 소리를 지르거나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감정적 거리두기 자체가 그 어떤 논쟁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종류의 조용한 인식은 깊은 위협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정체성은 서사를 통제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 힘을 조용히 빼앗겼을 때 그들은 평정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슈퍼 엠패스가 들어올린 거울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조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봅니다. 자신의 의존성을 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보다 아래라고 믿었던 사람이 복수가 아닌 진실을 가지고 자신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선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며 나르시시스트에게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감정적 분리는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냉담함이나 무관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 엠패스에게 감정적 분리는 감정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감정적 조종, 가스라이팅, 심리전의 순환을 견뎌낸 후 슈퍼 엠패스는 자신의 가장 큰 힘이 반응하거나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힘은 바로 관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엠패스가 더 이상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하지 않고 침묵의 거울, 즉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구부리거나 부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반응을 먹고 삽니다. 눈물, 분노, 혼란, 절망과 같은 감정적 반응을 양분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들의 통제력, 영향력, 지배력을 확인시켜줍니다. 엠패스가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한 나르시시스트는 권력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엠패스가 감정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면 전체 역학 관계가 무너집니다. 한때 과도하게 설명하고 사과하고 인정을 구하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조용히 돌아서거나 차분하고 절제된 침묵으로 대응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를 극심한 공황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들의 전술이 더 이상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종은 날카로움을 잃습니다. 이 분리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엠패스는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감정적 공간을 마음대로 차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곱씹는 것을 멈추고 뒤섞인 신호를 해독하려는 시도를 그만두며 애초에 줄 능력이 없었던 사람에게서 관계의 매듭을 풀려고 기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엠패스는 그들을 나르시시스트의 변덕스러운 기분에 묶어두었던 심리적 갈고리, 즉 트라우마 유대를 끊어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사랑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더 이상 인정을 좇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무관심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적 혼돈에 의존합니다. 엠패스의 반응이 없으면 그들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보이지 않음은 끔찍한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평생 도망쳐온 진실, 즉 통제력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엠패스를 자극할 수 없게 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무능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관심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쉽게 휘두르던 통제력은 이제 차분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조종할 눈물도 이용할 분노도 없습니다. 오직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침묵만이 있을 뿐입니다. 감정적 분리는 또한 엠패스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게 합니다. 공간이 생기면 명료함이 찾아오고 명료함이 오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화와 함께 새로운 자존감이 싹틉니다. 엠패스는 자신의 필요, 자신의 성장, 자신의 미래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삶과 진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한때 자신이 통제했던 사람에게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없습니다. 슈퍼 엠패스는 복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폭로하거나 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적 분리 자체가 형벌입니다. 그것은 엠패스가 자신의 감정적 주권을 되찾고 부서진 채가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힘은 어떤 나르시시스트도 결코 진정으로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엠패스의 진정한 힘은 자신의 섬세함이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것은 결코 착취당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닌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엠패스는 평생 동안 친절하고 관대하며 이타적이라는 칭찬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칭찬 이면에는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위험한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이 패턴은 더디됩니다. 엠패스는 사랑이란 인내와 인내의 연속이라고 믿으며 끊임없이 내어주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돌려주지 않고 끝없이 빼앗아갈 뿐입니다. 결국 엠패스는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그 무너짐 속에서 진정한 힘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경계선을 통해 치유하는 것은 통제력을 되찾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경계선을 설정한다는 생각 자체가 낯설고 심지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 엠패스는 경계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적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며 특히 그 무게를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짐은 더욱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영적이고 심리적인 각성입니다. 엠패스가 악의 때문이 아니라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경계선은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안으로 들여보내고 잘못된 사람들은 밖에 머물게 합니다. 엠패스가 명확한 감정적, 정신적, 심지어 물리적 경계선을 설정하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저항과 혼란, 그리고 종종 분노로 반응합니다. 경계선은 그들에게 통제력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마음대로 침범할 수 없고 감정적 분위기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수능 대신 단호하고 차분한 거절과 마주하게 됩니다. 엠패스는 설명과 변명을 멈추고 그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들의 아니라는 말이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들의 침묵이 하나의 대답이 되고 그들의 존재는 선택적으로 허락됩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끔찍한 일입니다. 그들은 죄책감과 의무감을 통해 상대를 비틀고 조종할 수 있었던 회색 지대에서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엠패스의 명료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승인, 인정 또는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더 이상 조종을 위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구하거나 고치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이제 그들은 치유란 내면에서 시작되는 일이며 그 어떤 공감도 스스로를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엠패스의 힘은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진실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관을 존중하고 평화를 지키며 유독한 관계 대신 고독을 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엠패스는 자신의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쏟아붓기 시작하며 자신의 성장과 창의성, 안녕을 가꿉니다. 그들은 상호적이고 존중하며 진실된 관계를 끌어당깁니다. 한때 그들의 친절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대립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경계선을 통한 치유는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하고 의도적이며 깊이 변혁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가 침묵하는 고통받는 자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진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뿐만 아니라 훔쳐왔던 힘의 마지막 원천마저 잃게 됩니다. 엠패스는 보복이 아닌 자기 사랑 속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비상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슈퍼 엠패스의 여정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혼란에서 명료함으로, 고통에서 힘으로 솟아오르는 여정입니다. 감정적 분리를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는 경계선을 설정하며 두려움 없이 진실을 비춤으로써 엠패스는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바로 그 존재가 됩니다. 이 변화 속에서 엠패스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 평화, 그리고 힘을 되찾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이 항상 피해왔던 단 한 가지, 즉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정의의 형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이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선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이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당신의 길을 흔들림 없는 힘으로 걸어가시길, 당신의 삶에 언제나